네, 안녕하세요. 히쌤교실의 히쌤입니다. 이번 주는 7번째 시간 경제성장과 대중문화 발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 같이 오늘 순서는 경제성장과 발전, 외환위기의 극복과 한국경제의 현재,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나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자 농민 문제, 대중문화의 발달, 국제교류의 확대, 너무도 많은 순서가 있는데 오늘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사 바로 보기를 보는데요. GDP라는 걸 선생님이 갖고 왔어요. GDP는 국내 총생산액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경제적인 부를 측정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갖고 왔는데 세계은행에서 통계 잡은 거예요. 이거 보면 1960년대 거의 0에 가깝죠. 0에 가까워요. 근데 이게 점점 75년까지만 해도 별 차이 없죠. 80년도에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85년도에 하더니 이게 90년도 가면서 진짜 엄청나게 성장해요. 진짜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이때. 그러고 나서 95년 이후에 여기서 갑자기 뚝 떨어져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봤던 IMF입니다. IMF로 인해서 크게 떨어졌다가요. 와우 하면서 성장하고요. 이때 또 한번 뚝 떨어졌죠. 이게 세계 금융위기예요. IMF 이후에 세계 금융위기가 있어서 이때 뚝 떨어졌다가 지금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또 경제 위기가 와서 한바탕 꺾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운 현실로 가고 있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우리 거의 50년, 60년 사이에요. 말도 안 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여러분들 너무도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죠. 무슨 부예요, 선생님? 저는 가난한데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아니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큰 부를 누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1960년대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요, 우리나라 성장을 위해서 경공업을 육성합니다. 경공업이라는 게 뭐냐? 가벼울 경자를 해서 가벼운 공업을 육성해요. 특히 신발, 의료, 가발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신발 보면 대부분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디다스건 나이키건 그런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고요. 나이키라고 미국에서 만들지 않아요.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런 곳에서 만들고 옷도 한번 보세요. 그런 옷들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옷은 많지 않고요. 특히 세계적인 브랜드는 다 지금 개발도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나 그쪽에서 만듭니다. 왜냐? 그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대신 큰 기술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경공업이에요. 우리나라도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0년대에 유신체제죠. 유신체제의 5개년 개발 계획을 지속하면서요. 경공업에서 이 중화공업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철강, 화학, 조선 한마디로 무겁고 화학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들어봤어요? 포항제철 같은 그런 철강, 화학, 뭐 여수, 순천의 화학단지, LG화학 막 이런 화학이 있어요. 이런 화학단지 그리고 뭐 저기도 있죠. 서산, 대산에 화학단지도 있고 조선이라는 건 거제도, 울산 이런데 조선소를 만들고 조선 배를 만드는 것들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 성장을 일으켜요. 고도 성장. 정말 아까 봤듯이 그래프에서 높게 치고 올라가는 그 성장이 이룩하는데요.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를 겪습니다. 이게 박정희 정권 말이에요. 1979년 그 말기에요.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었고 사람들은 이 힘든 것들이 또 민주화 운동으로까지도 연결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1980년대입니다. 후반 이후에 3조 호황을 계기로 무역 흑자를 달성해요.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잘 살았습니다. 왜냐? 세계적으로 경제가 호황이었거든요. 세계적으로 3조, 달러, 오일, 달러나 오일 이런 가격들이 세계가 낮았어요. 낮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뭘 하든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에서 우리나라가 흑자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들이 성장하고 계속 경제가 위로 빡빡빡빡
퍼져나갑니다. 그런 와중에 한바탕 크게 넘어지는 게 바로 이거죠. 김영삼 정부 때인데요. 우리나라가 OECD,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름 선진국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 높은 나라들이,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의 모임인 OECD에 가입하게 되고요. 그러한 와중에서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이 IMF의 긴급 구제 금융을 지원받아요.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당장에 돈이 없어서, 당장에 외환이라는 건 달러가 없어서 달러를 빌리는 거예요. 문제는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이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 경제에 관여를 해요. 야, 내가 돈을 꿔줄 테니까 너 대신에 경제적으로 나한테 구속을 좀 당해야겠어 하면서 여러 회사들을 통폐합시키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팔기도 하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손가락 안에 있었던 대우라는 그 그룹이 망하게 돼요. 부도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돼요. 엄마 아빠한테 꼭 물어보세요. 당시가 어땠는지요. 저는 90년대생이어서 이 IMF가 정확하게 내 머리에는 없어요. 제 머리에는 이게 오는 게 없는데요. 당시 생각해보면 우리 시골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던 건 기억이 나요. 전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는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를 극복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요. 이때 금모으기 운동도 있었죠. 정말 대단해요. 중화공업 첨단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죠. 반도체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나라가 힘드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있는 금을 갖고 와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아서 우리나라 빚을 갚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 때 국채보상 운동에 비결된 만한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신기해요. 정말로 신기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할까요? 위기에 강하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고 그렇게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듣고 하는 거 역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죠.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예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해집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되고요. 이로 인해서 농촌 인구가 도시 집중이 돼요. 도시 문제가 발생되고 농촌 문제도 역시 발생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충남 친구들이 많이 볼 테니까 선생님 충남 청양 출신이에요. 선생님 청양에서 살았어요. 누가 뭐래도 청양 시골입니다. 인구 3만의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선생님 청양 너무 좋은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다니던 초등학교, 우리 아빠 때만 해도 몇천 명이 다니던 초등학교래요. 지금 100명이 뭡니까? 몇십 명도 안 되는 그 초등학교가 당시 몇천 명이 다니는 학교였대요. 농촌에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서울로, 도시로 모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갑자기 사람이 모이니까 주택이 없죠. 주택의 문제, 교통의 문제, 환경의 문제들이 당연히 생기고요. 아니 일해야 되는데 우리 농사꾼들 일해야 되는데 이 일할 사람이 없어요. 노동력 부족.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오잖아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교통통신이 발달되죠. 누구나 차를 이제 가정에 하나씩은 있게 되고요.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하루 생활권에 다 들어오죠. 서울 가는데 하루면 되고요. 어딜 가든 하루에 우리나라를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 문제도 역시 생겨요. 여러분들 일을 한다는 거, 장시간 노동을 하고 저임금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프죠. 여러분들 일을 하는데 힘든데 돈은 못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세대 때의 일이에요. 그래서 전태일이라는 이 사람은 분신을 합니다. 분신은 불에 타 죽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노동 조건을 좀 해주세요. 열악한 조건을 좀 더 좋게 해주세요라는 의미의 시위를 한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긴 했지만 분신을 합니다. 이게 큰 파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요. 많이들 그 조건들이 개선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알바하는 거든 아니면 뭐 공장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당시 우리 엄마 아빠 세대 때 일하는 거랑은 너무 다를 정도로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청년 실업 그리고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면서 지금 사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른이 돼도 당장에 뭘 해야 될지, 뭘 해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세대가 됐죠. 그게 우리 세대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태일 장례식에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가슴 아프죠. 자기 아들이 당시에 여러분들 16살? 그러니까 중3 고등학교 1학년 때 일하러 갔어요. 고등학교 안 가죠. 당시에 많은 분들이 학교를 안 가고 일하러 갔어요. 근데 그 공장에서 12시간 넘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대통령한테도 나름의 편지도 써보고 했던 그분이 거의 20살쯤에 돌아가시죠. 근데 엄마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그리고요, 이제 대중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볼게요. 1960년대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해요. 지금 너무도 당연한 게. 그리고 70년대 청바지와 통기타로 대표되는 청년 문화가 발달합니다. 미국에서 히피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저도 우리 아빠가 70년대 대학을 다녔거든요. 저희 아빠가. 그래서 집에서 봤는데 진짜 이게 있어요. 우리 아빠 통기타 치지도 못하는데 청바지 입고 통기타 들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70년대 대학 다녔으면 누구든 이런 사진 하나씩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80년대 프로 스포츠가 출범됩니다. 전두환 때죠. 스포츠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프로 야구 있죠. 프로 야구가 이때 처음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프로 야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90년대 이후에는 우리의 대중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확산됐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K-팝이라고 얘기해서 방탄소년단으로 너무도 되고 뭐 싸이 방탄소년단에서 방탄소년단이 선생님 지금 이거 찍는 기준에서 며칠 전에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문화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교류도 확대돼요. 민간 차원에서 외국으로의 유학, 이민, 취업이 활발해지고 80년대에는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 차원에서의 교류가 상당히 활발해졌고요. 국가 차원에서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UN 평화유지군 파견 등 국제 지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로 여행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봉사하러도 많이 가고요. 그게 민간 차원이든 국가 차원이든 정말로 지금은 세계적으로 서로 왕래하는 게 너무도 당연했지만 코로나 이 사태 이후 세계의 교류가 상당히 많이 정체돼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지금은 아무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우리 아빠 엄마가 우리 나이 때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배웠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건요. 우리 아이들이 배울 우리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느냐가 나중에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삶에 감사하고 오늘 삶에 충실하게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북한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저렇게 됐고 우리나라와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